새해 먹는 떡국하면 한 살을 더 먹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도 있잖아요. 가래떡이 좀 길잖아요. 네. 근데 새해 소망으로 무병장수 바라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저도요. 아니 조선시대만 해도요. 이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밖에 되지 오.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 접어들면서 100세 인생을 넘어서 120세 시대를 또 바라보고 있잖아요. 과거에 살던 사람들이 타임머신 타고 지금 이 시대를 본다면 완전 상점 몇 개 막 깜놀 이러지 그러니까. 않을까 싶어요. 완전 이거 놀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단지 오래 산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신체 뭐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지 않은 부위가 없지만 그 중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면 이 머리, 뇌 건강 신경 써야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건강 365에서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치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치 신경과 장은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산병원 신경과 장은혜입니다. 예. 사실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환자와 가족 모두가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이고 아픔이잖아요. 근데 치매만큼 가장 힘든 질환도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예, 이 늘 치매를 겪고 예,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치매가 정확한 병명은 아니라고요. 네, 사실 치매는 특정 병명은 아닙니다. 정의상으로는 후천적으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상태는 간단한 문진만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해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료와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흔한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알츠하이머 병이기에 일반적으로는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알츠하이머 병 외에도 뇌혈관 질환과 같은 혈관성 치매, 그 외에도 치료가 가능한 질환들도 있습니다. 저는 치매하면 알츠하이머 병만 떠올렸는데 다른 원인들도 있네요. 근데 요즘 교수님 그 TV 보면 광고 속에 뭐 치매 보험 관련해서 광고도 많이 나오고 또 경증 치매 어르신들 뭐 돌보는 기간도 많아지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 치매는 얼마나 흔한 질환이에요? 네, 고령화 추세로 치매 환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치매 환자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이라고 합니다. 2022년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2에 따르면 올해 65세 인구 중 추정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아이고. 제주도 인구보다 많은 수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예. 현재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11%로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고령화 그리고 기대 수명 연장으로 이는 앞으로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앞에서 원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치매랑 알츠하이머병이 같은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알츠하이머가 치매의 원인 질환이라는 거죠. 알츠하이머 병이란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하는 병적 단백질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서 신경세포의 손상과 신경세포 간의 연결의 손상을 유발되어 뇌기능을 저하시키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인지기능이 점진적으로 퇴행하는 질환명입니다. 정상에서도 아밀로이드 단백은 존재하지만 이러한 단백질이 이상하게 잘리거나 엉키게 되면 침착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10년 그리고 길게는 20년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65세 이상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65세 이하에서 발병하는 초록이 알츠하이머병 치매도 있고 드물지만 유전되는 가족형 알츠하이머병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30, 40대에서도 발병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유, 그렇게 30, 40대 발병하면 얼마나 놀라고 절망적일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또 뇌혈관 질환으로 생기는 혈관성 치매도 있잖아요.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치매 원인 중에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질환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는 혈관에 지방이 쌓여서 뇌세포가 점차 손상되면서 뇌기능이 떨어지는 혈관성 치매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원인이 되며 인지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보행장애, 발음장애, 감각이상, 소변조절장애, 어지러움 등이 많이 동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음주 등과 같이 뇌졸중의 위험 인자를 조절하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고 혈관성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서 이러한 위험 인자를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뇌졸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예방 약물을 꾸준히 평생 복용하셔야 합니다. 뇌에 좀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면은 네. 이제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물어볼 질문이 네. 있었는데 지금 깜빡깜빡 하거든요. 자꾸. 평상시에도 자꾸 이렇게 깜빡하는데 맞아요. 주변에서 너 뭐 치매 아니야? 뭐 건망증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하는데 치매랑 건망증은 조금 다른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건망증은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과부하가 걸렸을 때 뇌에서 보이는 피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망증이 치매로 반드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초기 증상과 굉장히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건망증은 저장은 잘 되어 있지만 인출 과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고 또한 집중력의 저하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의 장애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흔한 예로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이름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갔을 때 네. 한두 가지를 빼놓고 오는 그런 경우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국내에서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이거를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최근 기억의 저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망증과 굉장히 혼동이 될 수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초기 기억력 저하는 저장은 잘 되어 있지만 인출이 잘 되지 않는 건망증과는 다르게 네. 저장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힌트를 적절히 주더라도 대답을 잘 못한다거나 혹은 왜곡된 내용으로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 능력의 저하입니다. 물건 이름을 금방 대지 못하는 현상들, 즉 이것, 저것, 그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행동이 보인다든지 네. 평소 말수가 아주 유창하시던 분이 말수가 줄어들거나 따라 말하기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압력 저하입니다. 진압력이란 현 시점의 시공간을 제대로 인식하는 능력인데요. 오늘이 며칠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저 사람이 누구인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날짜를 헷갈려서 실수를 한다든지 혹은 집안 사람들 경조사를 철저히 챙기시던 분이 이러한 일들을 빠뜨리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번째는 판단력 및 문제 해결력의 저하입니다. 평소 은행 볼 일이나 관공서 업무들을 잘 처리하시던 분이 잘 못하겠다라고 어려움을 느낀다고 호소한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십시오.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게 서 있다거나 어려운 상황을 그냥 피해버리거나 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성격 및 행동 변화입니다. 네. 외향적이던 분이 귀찮아하고 평소에 잘 조용하시던 분이 갑자기 활발해지거나 하는 등의 원래의 성격과 달라진 경우에도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언어뿐 아니라 행동, 성격까지도 다 달라진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도 좀 잘 관찰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때 코로나에 걸리면은 음식 맛을 제대로 못 보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치매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늘 하던 음식인데 음식 맛이 좀 달라졌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네, 진행한 치매의 경우에는 조리 과정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퇴행성 뇌질환에서도 미각과 후각의 변화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 맛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TV 볼륨 같은 경우는 어때요? TV 볼륨을 어느 순간 막 크게 자꾸 트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네. 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청력 저하가 동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만약 볼륨을 자꾸 높이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라 생각됩니다. 방금 알려주신 증상들은 진짜 잘 메모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두 분 알 것 같은데 저는 이 단어를 요즘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경도 인지 장애. 아하. 근데 이게 어떤 양상을 띠는지는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지만 아직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를 경도인지 장애라고 합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분명히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 저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인지 기능 검사를 통해서 분명히 이상이 있는 상태로 이러한 환자들을 6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보면 약 80%에서 치매로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수치는 정상인에서는 1, 2% 정도가 치매로 진행한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나 왠지 저런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하시면서 긴가민가 하거나 이런 증상은 아직까지 없지만 좀 예방적 차원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치매 자가 테스트 이렇게 해볼 만한 게 좀 있을까요? 네,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 대개는 본인이 증상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작성하게 되는 설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단축형 삼성 디멘시아 퀘스처네어라고 해서 15가지 항목 중에서 간혹 그렇다, 자주 그렇다를 1점, 2점으로 표기해서 8점 이상일 경우에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설문지 등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치매 원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노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노화 외에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바로 연령입니다. 그 외에도 아포지단백 2포 유전자라고 해서 특정 유전자형을 가질 경우 알츠하이머 병이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저학력, 치매 가족력이 있을 때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외에도 조절이 가능한 위험 인자로는 중년기의 청력 저하, 외상선 뇌손상, 고혈압, 음주, 비만이 그리고 노년기에는 흡연, 우울증, 사회적 고립, 신체적 비활동, 대기오염, 당뇨병 등이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인자를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그 예전 영화 보면 왜 네. 그 손예진 씨 나왔던 내 머릿속에 주게 정우성 씨랑 나오는데. 맞아요.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알츠하이머 병을 겪잖아요. 그럼 젊은 나이에도 알츠하이머 병을 겪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대부분 노년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하에서 생기는 경우를 초록이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부르며 전체 알츠하이머 병의 10%가 이에 속합니다. 초록이에 발생하는 치매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병이 가장 흔한 형태이며 초록이 알츠하이머 병은 발병 시작이 빠를 뿐 아니라 진행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노년기 알츠하이머 병에 비해 더 일찍 사망에 이르고 두통, 경련, 보행장애 등도 함께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환자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 힘들어지는 병이 바로 이 치매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따로 이렇게 그 관리하는 요양시설에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괜히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막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치매가 진행함에 따라 환자는 인지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우울감, 수면장애, 공격성, 환각 등의 신경행동 증상이 나타나면서 보호자분들은 환자분을 돌보는데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할 경우 시설로 모시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은 모든 치매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환자와 보호자분들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모시는 것이 좋을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시설로 모시게 될 경우 환자들은 버려졌다고 비춰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낯선 환경에 노출될 경우 환자가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서 집에서 모시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 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및 적절한 신체 활동, 두뇌 활동에 대한 자극이 필요하므로 주간보호센터나 요양보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치매관리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대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꼭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있으니까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언제 체크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정확히 검사해서 치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치매를 의심하게 되어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면 자세한 병력 정치, 신체적 진찰, 그리고 인지기능 검사, 영상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치매 진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인지기능 검사입니다. 한두 시간 정도 소요되는 검사라 쉽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객관적인 인지기능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간이 정신 상태 검사의 경우에는 진행한 인지기능 저하가 있을 때만 이상 소견이 나타날 수 있어서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울신경심리검사, 세라드-K, 특히 비문의자의 경우에는 라이카라는 검사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밀한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서 성별, 나이, 학력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영상 검사로 가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뇌 MRI 검사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교수님 이 뇌 MRI 찍고 나서 이걸 보고 어떻게 치매다 아니다 알 수 있는지 저 너무 궁금해요. 뭐 어떻게 드러납니까? 글자가 써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치매라고. 그러니까요. 네, 흔히들 뇌 MRI를 찍으면 치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예.
MRI 검사는 뇌의 구조를 보는 영상 검사로 이를 통해서 뇌의 구조적인 이상 여부, 특히 뇌종양이나 뇌졸중과 같이 알츠하이머병과 유사하게 보이는 여러 질환들을 감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피질 위축이나 내측 측두엽, 해마의 위축 소견과 같이 알츠하이머병을 시사하는 전형적인 소견들도 있으나 이는 정상 노화 과정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소견으로 알츠하이머병을 뇌 MRI 한 장만으로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아밀로이드 펫이라고 해서 핵의학 검사를 통해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된 것을 확인함으로써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질환과 병발되어 있을 경우 혹은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검사 시행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좀 보다가요, 뭘 봤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그 치매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알츠하이머병을 정복할 수 있다! 막 이런 뉴스가 그래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너무 궁금했는데 지금 이게 좀 치료제가 좀 이렇게 잘 쓰이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요.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발생하면 뇌 안에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절달 물질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알츠하이머 치료 약물을 복용하면 이 물질이 뇌 안에서 오랫동안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초기 치매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했을 시 5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이 55%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어 네. 초기부터 약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새로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밀로이드 면역 치료제로 알츠하이머병을 보다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뇌 안의 아밀로이드 단백을 제거하는 단일 클론 항체로 FDA 승인을 받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고가의 비용이기도 하고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만 효과가 있다는 점, 반복적인 주사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 약물 부작용이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번 영상 검사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어 국내에서는 널리 사용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인지 기능에 대한 약물 치료 외에도 동반되어 있는 신경행동 증상에 대해 약물, 비약물적인 치료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수면장애나 심한 우울감, 공격성, 망상 등이 동반되어 있다면 이러한 증상을 적절히 치료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최근에는 약물 치료 외에도 디지털 기기를 통한 인지중재 치료 등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치매 치료제가 빨리 나온다면 우리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울증이 심하면 치매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때 치매는 진짜 치매가 아니라 가짜 치매다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어떤 상태인가요? 네, 노인성 우울증의 경우 일반 성인에서 나타나는 우울증과는 달리 기억력 장애와 집중력 장애가 흔히 나타나서 마치 치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인지저하 증상도 많이 호소하게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노인성 우울증을 가성치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치매가 우울증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지저하로 인해 일상생활 능력에 문제가 생기게 됨에 따라서 무력감, 우울감 등이 동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냐, 치매에서 동반된 우울증이냐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우울증이 호전된 이후에도 인지기능 저하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면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노년기의 우울증의 경우에는 조절 가능한 치매 위험 인자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우울증까지 세심하게 한번 짚어봐야겠네요. 근데 또 한간에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면은 네.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약을 드시다 보면 뭐 치매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네, 약을 많이 드신다는 것 자체가 많은 신체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원인이 치매를 일으켰을 수도 있겠으나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위장약 등과 같은 약물들 중에는 장기간 복용 시에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쳐서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약물을 적절한 기간 동안 복용하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어떤 병이든 간에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게 다 우리 같은 마음일 텐데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하고 싶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치매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좀 많이 알려주고 가주세요. 네. 실제 진료실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질문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특정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치매가 예방이 된다거나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 영양소와 비타민이 골고루 포함된 식단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하지만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견과류, 등푸른 생선, 베리류, 시금치, 카레, 콩, 잡곡류나 해조류 등입니다. 또
너무 조용하거나 단조로운 환경에서 생활하시기보다는 왕성한 신체 활동, 사회 활동, 학습 활동을 하시는 것도 치매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치매학회에서는 치매 예방 수칙으로 진인사 대처명고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네. 진인사 대처명고. 대처명고.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궁금한데요. 진땀나게 운동하고 예. 인정사정 없이 담배는 오. 끊고 네. 사회 활동을 많이 하라. 예. 대내 활동을 활발하게 해라. 오. 천박하게 술을 마시지 마라.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하라. 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오. 없애라라는 말입니다. 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진인사 대처명, 그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명명을 한 거잖아요. 이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도 우리가 기억했다가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치매 환자와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드릴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현 시점에서 치매를 완치하거나 치매를 예방하는 약이나 식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방법에 귀중한 시간을 쓰시지 마시고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최대한 빨리 진단받으십시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 충분히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충분히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치매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장은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